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이거 그 대책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 괜찮냐고 괜찮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필수 시청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어저께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보완 방안이다라고 좀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방안에 대한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용 중에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진단 검사 없이 재건축을 한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첨단 저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지가 또 재건축이 언제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준비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올렸던 영상입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건축 사업 뒤집어지나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댓글에 누가 혼자 희망사항을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게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자 물음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방안이 발표가 된 거죠. 안전진단 검사 2003년도에 도입이 됐고 노후주택이 2015년도부터 30년이다. 그런데 안전진단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런데 안전진단검사에는 평가 항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구조 안정성을 굉장히 낮추겠다. 이게 낮춰지면은 안전진단검사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구조 안정성 비중 보니까 정부가 바뀔 때부터 이 안전진단 검사의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재건축 사업하는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저께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방안이 나왔는데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나온 게 사업 속도 패스트 트랙 도입해가지고 사업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를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안전진단 검사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어떻게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면목적인 표현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를 하면 되겠다. 그런데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안전진단 검사의 구조 안정성 있죠. 그 비율을 좀 더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을까,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빨라진 건 맞죠, 속도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기존 구조하고 굉장히 많이 바뀐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현행은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자체에다가 입안 제한하고 그리고 정비계획 구역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 구간 있죠. 안전진단 검사하고 추진위, 조합 신청, 조합 설립 요 있죠. 요거를 한 대 묻겠다는 겁니다. 세트로.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냐? 30년이 지나면 일단 입안 제한은 되는 거예요. 입안 제한되고 구역 지정까지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안전진단 검사 받고 추진위하고 조합 신청, 조합 설립까지 할 수 있도록 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결국엔 또 안전진단 검사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안전진단 검사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더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이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좀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굉장히 낮추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3분의 2인데 60%로 낮추겠다고 해요. 그런데 광주는요, 서울 같은 데는 권리산정 기준 1이라고 해서 쪼개기 금지하는 날 있죠. 그런 것들을 법제화해갖고 잘 만들어놨는데 광주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노후도 요건이 이렇게 완화가 되면
난리가 나겠죠. 막 서로 쪼개겠다고 쪼개기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광주 지자체에서는 이 쪼개기를 근거한 권리산정 기준일 쪼개기 금지하는 날을 법제화해가지고 만들어 놔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쪼개기를 마음대로 하게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만들어진다면 이거 하나마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광주 지자체 관련자분들 계시면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노후도 요건이 60%로 완화된다는 것은 재개발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 광주도 노후계획 도시에 포함되는 구역들이 있죠. 뭐 상무지구나 무능지구나 하남지구나 있는데 일단은 선도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요. 모범 사례를 제시해서 2004년 올해 하반기에 이거를 발표를 하고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정비 계획 수립을 2025년에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가 되는지 지켜봐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분당 아니면 일산일 텐데 어디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광주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특별법 제정도 완료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저층이 이게 뭐 여러 개 구역 섹터가 있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라인이 있고 여기는 어디 아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통합으로 했을 때 이렇게 사업성을 개선하고 안전진단검사 면제에다가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 네이버 찾아보시면요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검색하셔갖고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주택을 빨리 공급할 수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공사기간 뭐 6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짧으면 7, 8년, 길면은 10년 이상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합니다. 300세대 미만이었는데 이것도 이상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방 설치 제한도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한다고 하고 주차장도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눈독을 많이 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땅값이 또 올라갈 거다. 광주에도 특정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도 땅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발코니를 설치를 허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질 좋은 오피스텔을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주택 활용도 재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빼주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수도권은 6억이고 지방은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고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웬만한 건 다 들어가겠죠. 이게 뭐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세대 주택.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초 구입입니다. 최초 구입.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당첨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매로 팔아요. 전매로 팔면 이 사람은 전매받은 사람은 최초 구입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구입자에게만 주택수를 제외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1세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주택 했을 때 그 1주택을 그 비과세로 받을 수 있냐? 이거는 미적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 나오기 전에 이미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너무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죠. 어쨌든 여기 보니까 중개사 책임 강화 뭐 항상 중개사들 저도 중개사지만 너무 책임이 과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전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부분들은 또 노력을 해야겠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요. 3기 신도시도 뭐 이렇게 추진해갖고 원활하게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방 광주도 포함인가요? 나중에 세부 규정이 나오겠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악성 미분양이죠. 완공이 돼서 다 만들어졌는데도 집을 안 사고 있는 거죠. 안 팔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 부담을 경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주택수에서도 제외를 해준대요. 이게 굉장히 크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런 악성 미분양, 왜 이때까지 안 팔렸을까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 준다, 이런 혜택 준다 해서 덜렁 살 게 아니고 꼼꼼히 따져 보셔야겠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도 유지를 해주겠다고 해요. 이런 혜택들이 주지만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는 어떤 준공은 미분양 아파트 단지가 있냐를 좀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 말까지 현재 나왔더라고요. 현황이. 그래서 광주에 또 늘었습니다. 568개에서 요게 11월 15일 기준이고 요거 12월 말인데 좀 늘었어요. 568개에서 604개로 미분양이 늘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분양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최소 제가 보기에는 1,500개 이상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가. 그래서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604개. 지금으로 치면은 더 늘어나 있겠죠, 이게. 그런데 이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222개 정도 되는 거예요. 222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 15일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냐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아파트 단지들이 준공이 됐는데도 미분양이 됐다. 그런데 아까 여기 위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85제곱미터죠.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머스 파크 그리고 새천년 종합개발건설에산 백운동 634-1번지에 위치한 아파트가 지금 완공이 됐어요. 입주 예정일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이었고요. 이거는 재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미분양 주택수가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89개가 지금 남았다. 저번 15일 날 90개였는데 이거는 하나 팔렸네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6개가 남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하니 사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참으세요. 앞으로 좋은 기회, 좋은 선택지가 많으니까 굳이 혜택 준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은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도 되고 그리고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수로도 포함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냐? 행안부 들어가 보니까 여기 2021년 10월 19일 날 이렇게 고치를 해놨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죠. 그렇지만 옆에 가액 지역은 추후에 따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현재 이렇게 현황은 이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를 하겠대요. 이게 전부 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크게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에도 인구 감소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에는 남구, 서구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포함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전라도, 전북, 전남에는 이런 지역들이 있다. 김제시도 들어가고요. 남원, 무주 그리고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죠. 예, 정읍, 진안, 전남 같은 경우에는 강진, 보성, 담양도 있고요. 담양, 그리고 완도, 장성, 진도, 해남, 화순 다 들어가죠. 네. 어쨌든 어떤 지역들이 포함될지는 향후 발표를 통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불식간에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법이 통과돼야 되는 부분들은 여야의 합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여기 안전진단 통과 의무 시기 조정 이런 것들은 개정안 발의를 하겠다고 해요. 2월 달쯤에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습니다. 노후도 요건 완화 이거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된다 그래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이런 것들은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다.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캡처하셔갖고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도시명 생활주택 도생주라고 써놨네요. 네. 여기 보니까 일정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죠. 광주 첨단 저층 아파트, 이게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가 이제 30년이 다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95년, 96년, 97년 요 정도 되고 있는데 2, 3년 뒤면은 이제 30년이 도래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 특강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층 같은 경우에는 최소 안전진단검사 통과하려면 완화가 됐으니까 통과하려면은 최소 35년에서 40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지 안전진단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확실한 거는 요 기간보다는 확실한 건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이거 그 대책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 괜찮냐고 괜찮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장투하실 분, 지금은 단투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거나 사서 금방금방 오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투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겠다. 예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항상 반대고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떤 좋은 거를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 좋은 거를 내가 유지하고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동산에서 성공하고 부동산에서 돈 벌려면은 내가 이거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야 그 부동산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를 사봐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돈 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살지 고민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으로 오늘 발표한 대책에 어떤 후속 조치들이 앞으로 계속 발표가 될 텐데, 발표가 될 때마다 제가 업로드 해드리고요. 그리고 첨단 저층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 내가지고 요것만 잘라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